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2년 시험 대비 CBT 예상 문제 전기기사 회로 및 자동제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지금 그림과 같은 회로에 그죠? 전압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나왔다는 게 핵심이죠.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 이온과 이투가 그림에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그림에 없죠. 말로 나왔습니다. 이온과 이투의 전압의 크기는 각각 100V. 이 말은 당연히 너도 100V, 나도 100V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 잘 읽어보시면 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각이 있다는 건 크기 옆에다가 각을 표시하겠죠. 근데 각이 전압은 두 개인데 각은 하나만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온과 이투가 뭐죠? 60도의 위상차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건 각은 하나인데 하나를 갖고 두 개로 표현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거 이 원의 각을 가장 계산하기 좋은 뭐죠? 0을 갖다가 잡는 거죠. 그러면 너는 문제를 보시면 위상차가 60도가 난다 그랬지 뭐 60도 빠르다, 뒤진다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여기는 플러스 6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죠 이렇게 마이너스 60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의 각을 0으로 잡으면 이 투는 그죠 60도가 차이가 나면 되니까 각은 플러스 60 또는 마이너스 60 두 가지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계산기 계산을 하시면 플러스 60이나 마이너스 60이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하기 좋게 일단 여기다가 플러스 6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래도 둘 사이에 위상차가 60도 생기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게임 끝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리액턴스 바로 XL 여기에 걸리는 전압 우리가 보통 이걸 VL이라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림 보시면 직렬이죠. 직렬이면 당연히 전류가 일정하죠. 그러면 식은 간단해요. 그죠? 전류에다가 XL을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전류가 당연히 암산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자, 지금 R하고 X가 직렬이니까 합성하면 우리는 알고 계시는 임피던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외는 그냥 뭐 2라고 했으니까 2라고 할까? 2.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그죠? 손가락으로 풀면 안 돼요. 계산기에 도움 받아야 됩니다. 자, 임피던스 여기서 단 임피던스는 아시겠지만 R하고 XL의 합성이니까 크기를 구할 때는 다들 알고 계시는 루트 R 제곱 그래서 루트 R 제곱 XL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문제에서 R은 10, XL 값은 30 나왔죠. 이게 그죠? 35 안 나오고 인덕턴스하고 주파수가 나오면 머리 아픈데 추워졌죠. 그러면 게임 끝. 그러면 여기 분모에다가 10의 제곱, 30의 제곱 하시면 임피던스 해결됐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아직 숫자 집어넣지 말고 기호로 일단 써놓고 할게요. 자, 분자에 또 아직 기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자는요, 전압이죠. 전압은 당연히 뭐죠? 이 두 개가 직렬이니까 더하는 겁니다. 근데 더하는데 크기하고 뭐죠? 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우리는 계산기 모드로 100에 0, 그 다음에 플러스 100에 60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그냥 숫자 집어넣을게요. 괜히 왔다 갔다 했네.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의 꼴을 만들 때는 그죠? 계산기 복소수 모드, 컴플렉스 모드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게임 끝.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꺼번에 했습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그래서 루트 10의 제곱, 30의 제곱에 100의
0 플러스 100에 60 한 다음에 누구를 곱해야 돼요? xl을 한 번 더 곱하니까 30 하시면 계산기 뽁 누르면 그죠? 화면에 복소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기 보시면 크기죠.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계산기 모두 Shift 2번, 3번 누르시면 그죠? 극좌표가 나오죠. 크기하고 각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크기가 바로 164. 각은 필요가 없어요. 요걸 맞추는 게임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겠죠. 이 문제 딱 보면 답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2원과 2투가 있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100이죠. 100이라는 거 우리 학창시절 때 가장 맞고 싶었던 100점. 과목이 두 과목이 있는데 100점, 100점.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죠. 그러면 나중에 커서 수석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가? 육사. 육사에 1등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건 딱 보자마자 1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2번 문제. 자, 이거는요. 어렵진 않은 건데 경험을 안 하고 시험장 가게 되면 이게 뭐지?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맨 앞에 소자가 정전 용량 이거로 콘덴서 C라는 소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순식간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T 이꼬로 0 나왔죠. 이 말은 T 대신에 0을 대입해라. 자, 그러면 여기가 전류라고 나왔는데 이게 좀 애매하죠. 자, 이때 전류는 당연히 전압이 뭐죠? 여기 뭐 그냥 V라고 나왔지만 엄격히 따지면 VT 바로 순식간 형태의 기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전류가 당연히 뭐죠? 순식간 형태의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전압이 순식값이면 전류도 순식값. 전압이 최대값이면 전류도 최대값. 전압이 시로값이면 전류도 시로값. 문제에서 전류라고 했지 어떤 특정의 값이 없잖아요. 이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순식값인 건 알았는데 뭐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겁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소자가 C가 나왔죠.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른바 IC라고 해서 많이 만나죠. 바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이른바 공식은 C dT분의 T 뭐 전압 이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식을 여기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자 여기 식에다가 C 한번 못 쓸까요? 그 다음에 dT분의 색깔을 바꿔서 dT분의 T. 그러면 전압은 자 여기는 V라고 놨지만 여기 T라고 했으니까 VT라고 할게요. 이렇게 VT. 자, 그러면 결국은 뭐죠? 전압을 T에 관해서 미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은 어렵지가 않은 건데 시험장에서 기억을 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일단 10 sin 오메가 t. 자, 우리가 변수가 t인데 그죠? 앞에 식에 있는 10은 상수니까 미분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쓰면 10 곱하기 C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쓸까요? dt분의 d sin 오메가 t. 우리가 정상적인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그죠? 삼각함수 미분하실 줄 아시죠? 자, 미분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그래, t 옆에 있는 오메가를 갖다가 앞으로 밀면 된다. 그리고 sin 오메가 t의 반대 얼굴.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그죠? 앞에 10이 있고, 자, 그 다음에 c 자리인데 값을 넣습니다. 10 마이크로페로니까 마이너스 6승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에 의해서 오메가가 밖으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인의 반대 얼굴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한 번 더. 자,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다 입구를 할게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제 10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이고 오메가라는 건
2파이 F잖아요. 2파이 F인데 주파수가 60이 아니고 50입니다. 그래서 2파이 50.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어떻게 하지? 당항수를 하고 있는데 t 대신에 뭐죠? 0이죠? t 대신에 0. 그러면 오메가에 관계없이 0이잖아요. 코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있으나 마나 퉁. 이렇게 푸시면 이게 계산기로 누르시면 이게 아마 0.0314가 나올 겁니다. 물론 단위는 암페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위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암페어. 이렇게. 자, 그런데 보기에 이게 없죠. 찾는 거예요. 0.0314인데 보시니까 10의 마이너스. 그러면 당연히 아시죠?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그러니까 3.1에 마이너스 2승 되는 거. 그래서 요것은 당연히 그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뭐 쓰기도 부끄럽지만 그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3.1에다가 마이너스라는 건 그죠? 이렇게 N쪽으로 한 칸, 두 칸 가면 없어지는 거니까 1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건 계산기가 계산기 해주는 거니까. 자, 3번 우리가 아마 정상적인 수업을 들으시면 그죠? 배울기, 분류기 이런 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배울기, 분류기 공부할 때 우리가 공식이 있는데 머리 아프다 그랬죠? 이건 우리가 오음의 법칙으로 쉽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일단 문제 보시면 100V 전압계가 있고 이 전압계를 자기보다 큰 600V를 측정한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시면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여기가 전압계가 있습니다. 넌 전압계야. 그리고 야가 욕심을 내갖고 자기보다 큰 전압 600V를 갖다가 측정한다.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전압계는 몇 볼트? 100V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나시겠지만 자기보다 큰 전압을 측정하려면 구원투수가 필요하죠. 바로 누가 필요하죠? 배율기가 필요합니다. 배율기를 반드시 무슨 연결? 직렬로 연결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 보시면 전압계하고 배율기가 뭐죠? 직렬이라는 거 확인됐고, 자, 문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단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킬로옴 나왔죠? 근데 킬로옴이에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3000 킬로. 근데 배율기는 단위가 몇 옴인가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거 풀 때 그죠? 뭐 머리 아픈 공식이 있는데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이용할 거다. 일단은 600V를 측정하는데 전압계는 100이죠. 얼마 오버됐어요? 500V가 오버됐습니다. 500V가 뭐죠? 배율기가 커버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직렬일 때 오음의 법칙 뭐였죠? V는 IR. 자, 그러면 직렬은 전류가 일정하니까 없다고 가정하면 전압과 저항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뭐냐면 딱 보면 전압은 몇 대 몇? 1대 5죠. 그러면 1대 5니까 너도 비례니까 뭐죠? 1대 5가 돼야 돼요. 여기서 딱 오타가 나온 거 확인하시죠? 오타. 여기가 옴이 아니고 똑같이 뭐죠? 킬로옴. 죄송합니다. 저는 또 뭐 응용된 문제인지 알았더니 응용된 문제가 아니고 저희 쪽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킬로옴이다. 이거. 그래야지 이게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킬로옴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전압계가 3000이고 우리는 뭐죠? 5배 커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15,000 킬로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되겠다. 자, 단위 킬로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4번.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시험 대비 공부할 때는 비정연파가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은근히 비정연파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전압전류 식이 나오고 비정연파 식이 나오고 뭐 물어봤어요? 전력.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거 기억나세요? 반드시 비정연파의 전력은 같은 주파수끼리 곱해야 됩니다. 근데 순식값 형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전력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런 공식 쓰라겠죠. 2분의 1, 그렇죠. 최대값을 그냥 쓰고 싶다. 최대값을 그냥 쓰고 싶을 때는 앞에다가 그래 2분의 1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그죠. 전력이니까 이때 세타 뭐라 그랬죠? 위상차. 위상차는 큰 각 빼기 작은 각이다. 근데 이거 풀 때 반드시 기억할 건 뭐죠? 파형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일단 확인 들어갑니다. 뭘 확인할 거냐면 전압은 기본파가 있구나. 그러면 전류도 기본파가 있네. 전력이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3고주파가 있네. 너도 3고주파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너 5고주파 있네. 너도 5고주파가 있구나. 그러면 전력은 기본파, 3고주파, 5고주파 3개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전류에서 코사인 나왔죠? 사인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상차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인으로 바꿀 때는 다른 거 안 바뀌고 그죠? 기존의 각.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죠. 기존의 각에다가 얼마를 더한다? 90도를 더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5 사인 5 오메가 t가 되고 플러스 90으로 바뀐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계산기 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자, 기본파의 전력을 구한다. 근데 앞에 최대값이니까 우리는 2분의 1을 쓰라겠죠. 2분의 1. 기본파 전압의 최대값 100이고요. 전류는 20이고. 자, 암산 들어갑니다. 코사인 위상차인데 위상차는 큰 거 빼기 작은 건데 전압은 오메가 t 아무것도 없다. 0도 또는 플러스 30. 그러면 30 빼기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30 빼기 0이니까 계산기 누를 때는 여기를 이렇게 쓰지 말고 그죠? 코사인 30으로 재빨리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3고주파 푸는 건데 여기 조심하셔야죠. 전압의 크기가 뭐죠? 마이너스 50. 이런 건 계산기에 맡기면 되니까 2분의 1 하고 가로 열고 그죠? 50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들어가서 자 이제 좀 암산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은 30도 너는 마이너스 30도. 그러면 위상차는 큰 거 30이고요. 공식에 의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작은 거는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돼서 여기가 60도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암산하시면 코사인 60도. 그 다음에 이어봤습니다. 자, 이제 좁으니까 밑에다 쓸게요. 자, 이제 마지막 5고주파다. 일단 여전히 2분의 1 쓰시고, 그래. 그 다음에 문제에서 20,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 5. 그 다음에 코사인인데, 전압은 45도. 자, 플러스가 가려지니까, 이렇게. 전압은 45도. 너는 90도. 그러면 당연히 이게 더 크죠. 그러면 90 빼기 45니까 암산하면 45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계산기 할 때 그죠. 2분의 1보다는 0.5가 빠르겠죠. 0.5 곱하기 100 곱하기 20 코사인 30도. 엔터를 팍 치고 그 다음에 뭐죠? 플러스 이어받고 플러스 이어받고 그 다음에 뭐 가로 열고 그죠? 0.5 곱하기 마이너스 50 10 곱하기 코사인 60도. 엔터를 팍 치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면 플러스 이어받고 쭉 하시면 나오는데 이런 거 아마 수업 시간에 만났을 겁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우리는 답이 보인다 그랬죠. 끝터리가 5 코사인의 5 이것이 뭐죠? 오뎅이죠. 우리가 집에 갈 때 그죠? 출출해서 오뎅을 먹는데 와이셔츠에 오뎅을 먹다가 오뎅 간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오뎅도 흘리고 이럴 때 옆에서 보는 사람이죠. 이런
777 못한 놈 뒤져라. 이런 말 쓰겠죠. 그래서 2번 되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되죠. 자, 4번. 자, 요 문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일단은 전원도 델타 결선, 부하도 델타 결선인데, 일단은 문제에서 전압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VAB만 200V라고 났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가 200V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가 200V면 당연히 뭐죠? 여기도 200V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하고 대응되는 게 이 부분이니까, 그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평행이니까 한상의 임피던스 값 줘줬죠. 임피던스는 4 플러스 J3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선전류. 자, 선전류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임피던스하고 전압은 뭐죠? 상에 있습니다. 델타 결선 내부라는 건 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델타 결선에서 이런 특징 기억나시죠? 그래. 그러니까 성간 전압과 상전압은 같고 선전류는 상전류에 비해 루트 3배가 크다. 근데 여기 보기 보시면 각도 있기 때문에 각도 기억하셔야 돼요.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가 크기는 루트 3 크지만 각은 반대로 30도 뒤진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뭐 유도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풀이니까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전류. 그러면 선전류는 델타 결선 바깥쪽에 있으니까 선전류 IL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IL은 부하 델타 결선 내부 상전류를 구해서 그거보다 루트 3이 크고 각은 30도가 뒤진다. 이걸 요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게임 끝. 요 값을 구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걸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I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IP라는 건 당연히 뭐죠? Z분의 VP가 되는 거죠. 끝. 자, 문제에서 지금 임피던스는 4 플러스 J3입니다. 그럼 분모에다가 4 플러스 J3 하면 되고, 자, 전압은 아까 얘기했죠. 이 부하의 지금 전압은 안 걸리지만 문제 그림에서 AB가 있으니까 전원 VAB면 부하에 그대로 똑같이 걸리는 겁니다. 200. 자, 그런데 문제 보시면 뭐죠? 각이 있으니까 각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쓰면, 자, 분자의 200은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기준이니까 아니고 0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자, 일단 야는 크기 루트 4제곱 플러스 3제곱 하시면 암산하면 5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생각합니다. 5. 그리고 각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 계산기 해주는 건데 보통 계산기에 아시죠? 컴플렉스 모드에 4 플러스 3i 해놓고, 그죠? 는 때려갖고, 그죠? 화면에 이거 보이죠? 그 다음에 Shift 2번 누르시면 여러 가지 항목 나오죠. 그 중에서 3번을 누르면, 그죠? 5에 해갖고 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손가락으로 푸는 거니까 이게 각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푸는 거죠. 아크 탄젠트 4분의 3. 그럼 이렇게 풀어보시면, 자, 이렇게 계산기 눌러보시면 바로 36점 약 8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뭐 보기에는 뭐 87인데 뭐 쓸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좀 이렇게 칠판이 좁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답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힘들게 구한 거는 상전류죠. 자, 그러면 최종 답 선전류 IA는 이거보다 뭐죠? 루트 3 크죠? 근데 암산하면 5분의 200이니까 40이죠? 40보다 루트 3 크다니까 40 루트 3.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거
그 상전류인데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돼? 올라가면 자 이걸 좁으니까 자 이거 다시 암산하면 여기가 40에 마이너스 36.87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의 각은 올라가면 그죠? 분자에 쓰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각에 비해서 30도가 더 늦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0 더하시면 그죠? 마이너스 66.87 돼갖고 4번.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오케이. 자, 6번 우리가 라플라스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사함수잖아요. 경사함수의 기본적으로 라플라스의 결과는 분모의 뭐죠? 이렇게 S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보기가 전부 다 S제곱이라 도움이 별로 안 되죠. 그러면 약간의 어떤 정석인데 이런 거 기억하시죠?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직각삼각형의 유한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그림은 보세요. 좀 어렵지만 자, 쭉 올라가는 무한 형태의 경사함수, 램프함수 1번 베이스 그림에다가 빼줘야 돼요. 뭘 빼주냐면 크기, 높이가 2이면서 4부터 자 색깔을 바꿀까요? 이렇게 이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4부터 그죠? 4부터 시작되는 단위 계단. 자, 2를 갖다가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이 될까요? 자, 이거는 이제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거 이해가 되는데 저 요 밑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받침대가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입니다. 앞에 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단위 계단을 빼주기니까 요 녹색이 툭 떨어지죠.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죠? 1번에서 2번을 빼준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은 이게 나왔어요. 원하는 그림 나왔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녹색을 없앱니다. 녹색은 뭐죠? 대칭. 요 3번 그래프를 갖다 뭐죠? 더해지면 요 두 개는 상쇄가 돼서 요것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뭘 아셔야 요거를 이 녹색을 2번 다시라고 할까요? 2번 다시. 그러면 1번, 2번 다시 3번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려면 즉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일단 1번이 있어야 되죠. 자, 일단 1번에다가 그죠? 2번을 갖다가 빼준다 그랬습니다. 2번을 빼주고 3번을 더하는 건데 자, 3번을 색깔을 바꿀게요. 요거 이렇게 이거를 3번 이렇게. 그래서 3번을 갖다가 뭐죠? 이렇게 더한다 이런 거.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1번을 갖다가 식을 세우세요. 자, 이런 경사함수를 쓸 때는 먼저 기울기부터. 기울기는 그죠? 가로축이 4칸 변하고 세로축은 2칸 변했죠. 그러면 기울기는 당연히 뭐죠? 4분의 2니까 암산하면 2분의 1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하고 그죠? t함수. 물론 여기에 보좌함수 ut가 있는데 어려우니까 뺍니다. 자, 그럼 2번 들어갑니다. 2번은 단위 계단이죠. 높이가 2니까 2 그리고 4부터 시작되니까 u t-4 이게 이해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3번을 더할 건데 자, 3번은 보세요. 2-하고 똑같은데 대칭 2-는 올라가니까 기울기가 플러스고 너는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지점이니까 4예요. 그러면 요 3번을 갖다가 식으로 쓸 때 자, 이 핑크색을 더한다 그랬죠. 근데 핑크색이 뭐죠? 핑크색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는 뭐죠? 야들하고 똑같습니다. 기울기는 안 변해요. 그러면
왜 마이너스 들어갑니까? 내려가니까. 자,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t함수인데 4부터 시작된다. 근데 마이너스를 더하면 뭐죠?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답은 이걸 뭐죠? 라플라스 하면 되죠. 자, 라플라스 되십니까? 요거 자,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자, 그래서 t를 라플라스 하면 s 제곱분의 1. 근데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그죠? 2s 제곱분의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ut니까 s분의 2죠. 그리고 시간추이 2의 마이너스 4s.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요 마지막 요 t니까 t를 라플라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2s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 답은 보시면 2s 제곱분을 다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여기 똑같이 2s 제곱분의 1을 끄집어내시면 맨 앞에 있는 2랑은 자기 자신이니까 1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곱해서 이게 나오려면 일단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죠. 마이너스인데 요 2s 제곱을 집어넣어서 s분의 2가 나오려면 분자에 뭐죠? 4s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렵죠? 들어가면 2분의 4는 2s 제곱분의 s는 요거. 그리고 여기 옆에 2의 마이너스 4s고. 너는 그대로 나갔으니까 지수함수만 있으면 되니까 요 마이너스 있죠? 4s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4번이 답이죠. 우리는 가운데가 이건데 세 번째 나왔으니까 이렇게 4번. 자, 7번 보시면 3선식 나오고 부하가 y결선이고요. 그 다음에 성간전압 크기하고 각 나오고 그 다음에 IA 선전류겠죠. 그리고 y결선된 부하의 한상의 임피던스. 근데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y결선의 특징은 그죠? 전류는 어차피 똑같죠. 직렬이니까. 이렇게 선전류나 상이나 똑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상의 임피던스인데 요령은 이거죠. 항상 기본적으로 그죠? 상전류는 임피던스에다가 상전압을 적용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임피던스 물었으니까 임피던스는 자리 바꿔하면 IA분의 VP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Y결선이면 어차피 이 IA가 무슨 전류라고 안 나와도 어차피 선, 상, 직렬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20에 마이너스 60 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Y결선의 상전압이죠. Y결선은 아시죠? 성간전압은 상전압 비해서 루트 3배가 크고 30도 앞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상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간전압보다 루트 3배 작고 30도 뭐죠? 뒤지는 거죠. 선이 상보다 앞서는 거니까 상을 기준하면 30도 뒤지는 거죠. 그러면 암산되나요? 여기가 성간전압이 100 루트 3이니까 상전압은 루트 3배 작으려면 100이고 0도죠. 30도 뒤진다는 건 마이너스 30 끝. 그러면 크기는 20분의 5니까 5가 되는 거고, 자, 분모의 각이 올라가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30. 그래서 5에 30 돼서 4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죠?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8번 구동점 임피던스 나왔습니다. 구동점 임피던스가 나오면 당연히 뭐죠? 기호를 먼저 바꾸면 되죠. R이요, L이요, C요. 그러면 R과 L이 직렬이고 이렇게 직렬과 C는 뭐죠? 병렬이죠. 그러면 합성하시면 그래 분모는 합이니까 싹 더하는 거죠. 일단은 구동점은 R은 R, L은 LS, C는 CS분의 1이죠. R 플러스 LS 그 다음에 CS분의 1 합 됐죠. 그 다음에 분자는 곱이라는 건 R 플러스 LS에다가 CS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식을 보시면 껄떡거리니까 CS를 싹 다 곱해요. 그러면 S의 차수가 높았으면 LCS 제곱 RCS의 1분의
여기는 C에서 한 번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다음에 여기다 뭐죠? 숫자 넣으시면 돼요. 문제에서 R은 2 플러스 L은 또 2, S. 그 다음에 LC 곱하기 LC 1이죠. 그 다음에 RC 이것도 1이죠. 그 다음에 1. 그래서 요게 답이네요. 그러면 분자에 그죠? 2S 플러스 2니까 1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9번 정상분. 이거는 계산기에 맡기셔야 돼요. 자, 정상분 전리니까 그래 I1이구나. 그럼 공식은 3분의 1 가로 열고 IA, IP, IC인데 앞에 뭐죠? 벡터 연산자. 정상분이니까 가운데가 A 곱하는 거고 너는 A 제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A라는 것은 크기가 1이고 120도 얘기하는 거고 A 제곱은 240 요걸 이용하시면 된다. 그럼 집어넣습니다. 자, 일단은 식을 쓰고 계산기 모드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자, IA는 9 플러스 J6 그 다음에 플러스 120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2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걸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그죠? 계산기 누를 때는 복잡한 것부터 요거부터 푸셔야 돼요. 요거부터 그죠? 계산기 넣어갖고 엔터를 탁 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어받고 그죠? 요거 계산해서 풉니다. 엔터 팍 치고 그 다음에 뭐죠? 9 플러스 J6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3 하시면 답이 그래서 2번이 나오는 거 이거 계산기 푸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반사계수만 나오는데 얘는 반사파 전압. 일단 우리가 기억나세요? 반사계수 우리가 이건 전력하고도 나오는 건데 반사계수 우리가 로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사계수 로우. 공식은 Z1 더하기 Z2. 그 다음에 앞에가 반이니까 반대. 1의 반대 2. 더하기의 반대 마이너스 2의 반대 1. 이렇게 기억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문제 보시면 반사파 전압. 반사전압은 당연히 뭐죠? 반사계수에다가 바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입사파에서 전압을 써. 이 선로에 인가된 전압 또는 입사파 전압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끝? 그러면 이제 바로 가시면 이때 기호가 Z1, Z2면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서 이름 기억할 필요 없어요. 2는 1보다 크죠? 보기에서 숫자가 크죠? 그게 2예요. 작은 놈은 1입니다. 그래서 보통 Z1은 특성 임피던스, 2는 부하인데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다. 그래서 작은 거 400, 그 다음에 1200 빼기 400에다가 곱하기 100 하시면 우리 답은 50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자, 이런 어떤 그 회로의 전달함수 나오면 그죠? 지금까지는 블럭인데 동그라미죠. 동그라미가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원래 여기가 그저 이렇게 T가 아니고 S가 돼야 되는데 뭐 시험에 영향 주지는 않는 거니까. 자, 우리는 가장 쉽게 뭐죠? 이거를 신호로 바꾸자. 그러면 여기 쭉 해갖고 동그라미가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1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2구나. 여기가 이렇게 3이구나. 그리고 숨어있는 화살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 앞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돼서 우리는 여기다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숨어있는 화살표. 2와 3 사이에 시작해서 1 앞에 떨어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있다 마이너스 2 하시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전달함수가 이제 뭔가 보이죠. 그래서 R분의 C다. 자, 뭐랄까
전달함수 공식이 넘버는 메이슨 정리가 있는데 이런 거는 복잡할 때 쓰는 거 간단한 거는 그죠. 약식 기억나시죠? 분자는 패스. 패스는 입력에서 출력을 하는 경로인데 이 파란 거 1, 2, 3이니까 싹 곱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6이죠. 암산하면. 그리고 분모는 그죠. 1 마이너스 루프. 자, 첫 번째 루프는 요 빨간 거 빙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2, 6. 그러면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뭐죠? 플러스 12.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루프 빙빙 돌아가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4. 그러면 결국은 17분의 6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뭐 신호순도 건든 김에 자 하나 볼까요? 이렇게. 다들 준비가 잘 돼 있으라고 믿는데 뭐 요 정도 볼까요? 만약에 이런 식의 그죠? 전달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일반 약식보다는 조금 무거운 거죠.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게 루프인데 루프죠. 근데 빨간 거 이거는 패스가 두 개 있잖아요. 첫 번째 패스 1 곱하기 G1 1이니까 그냥 G1. 두 번째 패스 G2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 아시죠? 패스가 루프랑 접촉해야 되는데 첫 번째 P1은 G1은 루프랑 접촉했죠. 근데 빨간 거 패스 G2는 이 루프하고 접촉을 안 했죠. 이럴 때 기억하세요. 전달함수 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분자에 패스가 두 개니까 그래 첫 번째 패스 G1이고 두 번째 패스는 G2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은 분모에 루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 마이너스 G1 H1이다. 왜? 이 루프가 플러스니까 받을 때는 마이너스 받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그죠? 패스라는 G2가 루프랑 안 만나죠. 그럴 때는 여기 옆에다가 뭐죠? 패스하고 만나지 않는 루프를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 마이너스 G1 H1. 그래서 요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게 문제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다.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12번. 자, 논리식 문제 나왔는데 다음 중 간소화시켜라. 그러면 이게 논리합이니까 플러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 B. 그럼 나올 때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논리곱이니까 곱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뭐가 들어가는가? B. 그러면 최종 X는 그죠. 요 위에서 A 플러스 B. 그리고 논리곱이는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분모의 법칙 전개하시죠. 그러면 두 번 그러니까 A, B 그다음에 플러스 B, B인데 아시죠? 동일의 법칙에서 이거는 뭐죠? 그냥 B가 됩니다. B라는 건 뭐죠? 옆에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양쪽에 B 곱하기 공통 끄집어 내시면 첫 번째는 A가 있고 그다음 플러스 이어받고 1이니까 A 플러스 1은 뭐죠? 1이니까 남는 거는 B만 남더라. 그래서 2번 되는 거. 가로 안에 1 플러스 변수 A는 1이죠. 그죠? 이렇게. 자, 13번 우리가 일장에서 그죠? 노래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1번 뭡니까? 우리가 그림이 지금 생략되어 있죠? 기억나세요? 맨 앞에 목표값, 기준, 입력, 그러니까 다음은 비교부, 동작, 신호, 제어 요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절 조작 두 가지가 있죠. 다음은 조작량, 제어 대상, 외랑과 제어량, 피드백은 검출부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목표값, 기준, 입력 그러니까 그 리듬을 좀 연결시켜서 목표값, 기준, 입력, 비교부, 동작, 신호, 다음은 제어 요소 여기에는 조절 조작 두 가지가 있죠. 다음은 조작량, 제어 대상, 외랑과 제어량. 여기는 조작량이니까 1번 이렇게. 자, 14번
문제 보시면 근계적 점근선의 실수축과의 교차점. 이걸 우리가 줄여서 실교죠. 실교. 그리고 또는 이꼬로 점근선의 교차점 점교. 그래서 실교, 점교 나면 이런 공식 기억나셨습니까? 분모의 P는 극점의 수, 0점의 수에다가 극점의 합, 0점의 합을 빼줘라. 자, 근데 0점은 없죠. 극점은 뭐 있어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일단 개수는 3개니까 3이고요. 분모 0점은 없으니까 0. 합, 마이너스 6이고 너는 없으니까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번. 자, 15번 이 벡터 계적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 그죠? 이거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저거 다시 쓰면 이거 아닙니까? S 대신에 J 오메가 그 다음에 1 플러스 J 오메가 T다 이렇게. 자, 이거 그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일단은 분모의 핵심이다. 일단은 분모의 가로 안에 그죠? 실수가 남자, 허수가 여자. 남자, 여자가 있다? 한 쌍이죠. 근데 바깥쪽에 여자만 있죠? 짝이 안 맞습니다. 짝이 안 맞으니까 이 여자분이 그죠? 열 받는 거죠. 여자가 분모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90도 선상에서 뚜껑 열리는 거니까 여기에 다음 안 들고 몇 쌍 깨지라고? 한 쌍 깨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그림 1번. 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해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 16번 보시면 단위계대함수. 우리가 단위계대함수를 입력가했다. 이거 뭐죠? 정상 위치 편차죠. 그래서 보시면 정상 상태 오차 다른 말로 편차.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죠? 정상 위치 편차가 0.01이다. 이럴 때 A값. 그러니까 자, 좀 줄여서 정상 위치 편차 공식 아세요? 이 SSP인데 이 SSP의 공식은 분모의 1 플러스 리미트 S가 0 갈 때 이른바 GS분의 1? 요게 지금 결과가 0.0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럴 때 요 GS가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GS가 주어지는데 그림으로 나왔을 때 아시죠? 그림으로 나올 때 GS는 루프 이득, 피드백이 아무것도 없는 1이죠. 그럼 이 박스가 바로 GS 값이니까 넣으시면 돼요. 아, 이때 GS는 그림으로 나면 루프 이득을 싹 곱하는 건다. 근데 계한 요소가 없으니까 박스다. 그러면 우리가 1 플러스 리미트 S가 0 갈 때 S 플러스 A분의 19.8분의 1. 이게 0.01은 100분의 1과 같은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분모에 1이 있으니까 보이시나요? 요거 얼마 하면 돼요? 요거 99가 되면 100 되는 거죠. 그러면 게임 끝났어요. S 대신에 0 집어넣으면 없어지죠. 그럼 결국은 A분의 19.8이 뭐라는 거죠? 99. 그러면 최종 답은 A는 99분의 19.8. 뭐 0.2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되는 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17번 딱 보니까 특성 방정식 주어지고 그죠? 안정한 조건. 4차 나왔어요. 4차. 좀 복잡하죠? 일단은 4차 나왔으니까 위에서부터 4차, 3차, 2차, 1차, 제로차. 루스로 푸는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개수 2, 10, 11, 5하고 K. 마지막은 K. 일단 마지막 K니까 0보다 커야겠죠. 일렬의 요소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다 플러스가 나오니까. 근데 일렬의 요소를 구하려면 여기 A, B, C 값을 구하셔야죠. 불편해요. 자, 그러면 A는 바로 위에가 분모니까 10분의 이렇게 X자 형태로 곱하는 거 아시죠? 암산하면 110 빼기 10. 110은 곱한 거니까 그러면 100이니까 10이죠. 그러면 여기가 1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B값 구합니다. B값은 자리가 없으면 여기죠. 이제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분모는
여전히 요게 분모예요. 그러면 10분의 10K죠. 10K. 마이너스인데 0이니까 있으나 마나. 그러면 이거 뭐죠? K. 그래서 여기가 K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타 C값. 그러면 C는 바로 이해가 분모니까 10분의 이제 10하고 5죠. 암산하면 50 마이너스 10K. 그러면 안정한 조건 되려면 이 일렬의 요소 C도 뭐죠?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이거 10은 있으나 마나니까 자, 화면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자, 10은 있으나 마나니까 요거 마이너스 넘기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50에 10K입니다. 자, 10으로 나누면 그죠? 5K. 그래서 아까 요거 0보다 크다. 요거하고 5보다 작다. 그래서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2번 되는 거 이해되실 겁니다. 자, 18번 딱 보니까 Z배란 안정한 조건인데 아시죠? Z배란은 반드시 먼저 이렇게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한 거죠. 그래서 Z평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하다. 뭐 충분히 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자, 19번 보드선도인데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일단은 그래프에서 그죠? 그러니까 세로축은 데시벨, 가로축은 주파수다 이겁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꺾이는 점, 이게 중요하죠. 꺾이는 점. 그래프가 꺾이는 점. 이걸 우리가 뭐죠? 절점 주파수라고 불렀죠. 절점 주파수. 절점 주파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실수와 허수를 같이 놨을 때 오메가 값을 절점 주파수. 그러면 절점 주파수가 두 개 있어요. 0.1과 1. 그러면 보기에서 절점 주파수를 어떻게 썼습니까? 일단은 그래프가 내려가니까 절점 주파수는 분모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 실수는 1이고 S는 J오메가인데 허수가 오메가잖아요. 그러면 오메가가 1이죠. 그럼 여기도 실수는 1이고 10J오메가에서 J를 뺀 나머지가 허수니까 10오메가. 그러면 당연히 오메가는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그러면 절점 주파수 0.1과 1을 만족하는 건 뭐죠? 분모에 S 플러스 1 또는 10S 플러스 1. 그러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른 과정에서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찍는 방법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득을 구하려면 이득을 구하는 방법은 기억하실 겁니다. 20 노구의 크기죠. 이게 지금 시간을 많이 허비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찍습니다. 그래서 로그는요. 누구를 좋아하냐면 10을 좋아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 나오면 절점 주파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이니까 로그가 싫어해요. 답은 2번. 이 해차는 시간을 줄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 상태 방정식인데 뭐 물어봤어요? 특성 방정식의 근. 우리가 다른 말로 고유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특성 방정식의 근 고유값 뭐죠?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만족하는 뭐랄까 0을 만족하는 S의 값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죠? 시스템 행렬, 이른바 개수 행렬이죠. 이 A 값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특성 방정식은 머릿속에서 공식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Si-A는 0이다. 이게 특성 방정식 공식이죠. 이때 SI인데 S는 그죠? A가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S도 뭐죠? 2 곱하기 S, S0, 0S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SI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S는 SSSS 4개인데 I가 단위 행렬이니까 1, 0, 0, 1이니까 곱하면 S0, 0S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A 값에다가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러면 빼주면 되는 거니까 같은 자리 그죠? S 빼기 0이니까 S고 0 빼기 마이너스 1, 0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S 빼기 빼기니까 S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만족하는 식은 당연히 뭐죠? AD-BC. 이게 A고 B, C, D잖아요. AD. 그러면 곱하면 암산하면
S제곱 3S고 이게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를 공식에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2는 플러스 좀 바뀌죠. 마이너스 곱해야 되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0을 만족하는 게 바로 뭐죠? 특성 방식의 근 또는 고유가. 이런 거 인수분해 안 되시면 계산기 맡기시면 돼요. 계산기 뭐죠? 모두 5번에 3번 누르시면 그죠? 바로 2차 방정식의 근 나오는 거죠. 여기 1이니까 1 누르시고 그 다음에 3 누르고 2 누르고 엔터 팍 치면 지가 알아서 그죠? 근을 갖다가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안 해도 암수 되는데 당연히 뭐죠?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3 되는 건 2하고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요? 그럼 결국 이거 S 플러스 2 S 플러스 1은 0이니까 암산하시 우리는 마이너스 2 이거. 근데 계산기를 풀어도 되고 손으로 풀어도 되고 2번. 자, 약간 좀 빠른 감이 있었는데 문제를 좀 빠른 시간에 풀어야 돼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하여튼 시험 보기 전까지 그죠? 최선을 다한다면 합격의 영광을 가지실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